여러분, 로얄 루페이지의 송보경 중개인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스터를 맞아서 코스코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터 버니들하고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한참 바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숨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은 오퍼를 쓴다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오퍼를 쓴다라는 그 오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쉬어가는 틈에 한번 말씀드려 볼까, 알려드려 볼까 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집이라는 거가 그렇게 인생에서 막 여러 번씩 그렇게 사고 팔고 막 그렇게 그로서리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퍼라는 것은 집을 보시고 그 집을 구매하시고 싶은 바이어가 그 의사를 셀러 쪽에 전하시는 문서로 전달하는 로맨틱하게 얘기하면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인데 이 뭔 개소리야! 사랑은 움직이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러브레터는 내 맘대로 썼다가 지웠다가 안 보낼 수도 있고 또 상대를 바꿔서 보낼 수도 있고 이 뭔 개소리야! 이 집 매매 오퍼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분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원하시는 조건을 명확하게 오퍼에 명시하셔서 넣으셔야지 나중에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오퍼 서류는 Agreement of Purchase Sale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 안에는 매입하고 싶어하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바이오 쪽이 원하는 셀러의 이사 날짜,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날짜, 계약이 성립이 되면 내야 할 계약금 액수, 그리고 그 매매 액수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자제품이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급 블라인드가 설치되었을 수도 있고 뭐 샹들리에나 아니면 가든에 봤던 멋진 패티오 세트 이런 등등을 다 그 매매 가격에 포함해 달라라고 넣으실 수 있고요. 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세한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셀러가 오퍼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왜냐면 오퍼를 줬는데 그럼 뭐 일주일이든 2주든 기다려봤다가 다른 오퍼 안 들어오면 받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뭐 기간이 그 답을 줘야 되는 그 기한 등이 적혀 있어야 되며 이 오퍼에 대한 이제 그런 에이전트 분들은 이런 오퍼에 대한 담긴 내용을 이제 다시 바이어 분들에게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 이해를 하시고 그런 선에서 이제 이 오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러브레터가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오퍼가 완성이 되면 이 오퍼를 셀러 쪽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보내지게 돼서 그 에이전트가 셀러분에게 이 오퍼를 프레젠트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서로 대변하는 손님들 입장에서 그 에이전트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라운드 1 파이트! 서로 이렇게 대변하는 손님들의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딜을 하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맨 앞에서 이렇게 막 작전을 짜서 얼르고 막 달래서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들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변하는 손님의 입장을 더 반영을 하게끔 해서 딜을 마무리하게 하는 게 에이전트의 역할이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하신 이유기도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자, 싸우는 이유는 가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로징 데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좀 거친 뒤에 서로의 조건이 이제 합의가 되면 셀러 쪽에서 바이어가 보낸 오퍼를 이제 사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러가 오퍼에 사인을 하시고 나면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셀러 쪽에 부동산 회사에 계약금을 전달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딜이 이제 제 1막 오페라로 치자면 제 1막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막이 이제
막을 내렸으니 이제 2막으로 접어들어야겠죠. Round 2, fight! 이제 솔드 컨디션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 뜻은 팔리기는 팔렸지만 아직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돼요. 바이어 쪽에서 조건을 건 단서 조항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이 돼야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조항은 몰게지 승인 조항하고 홈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계약 후에 발생하는 그 금융적인 문제, 융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한 집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계약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데는 아무 그 제약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어 쪽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같은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제 만족이 이제 일주일 내에 다 되시면 조건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다 이제 이제 몰게지 승인도 괜찮고 집도 다 인스펙션에서 만족스러웠고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시게 되는데 웨이버나 아니면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런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계약이 이제 완성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러브레터를 보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바꾸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뭔 개소리야! 자, 이제 만약 보통 일주일간의 조건 해지 기간 내에 해지 사유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결혼하시게 된 거 말고, 만약에 이제 몰게지 파이낸싱이 안 나오셨다거나 아니면은 홈 인스펙션을 하셨는데 완전히 너무 집이 어떻게 막 주저앉은 상태가 여기저기 발견돼서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셀러 에이전트한테 이제 바이어 쪽 에이전트가 통보를 하게 되고, 그 일주일 안에 그 통보를 하게 되시면은 계약 해지 서류, 뮤추얼 릴리즈라고 하는 계약 해지 서류를 이렇게 이제 쌍방이 다시 사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주일 안에, 오퍼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나서 일주일 안에 이것들이 다 충족이 되느냐, 충족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족이 돼서 이제 조건 해지 서류까지 다 사인을 하셨다는, 이제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다 이제 끝인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끝이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클로징 데이 2주 전까지 바이어 변호사 쪽에서 타이틀 서치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매매하신 부동산의 등기, 아니면 세금 미납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집에 대해서 저당 잡힌, 집에 대해서 저당이 잡힌 것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토지 측량,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를 변호사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클로징 날, 이제 서로 합의한 그 오퍼에 있는 클로징 날 변호사를 통해서 남은 대금을 치르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키를 받으시는 걸로 이제 이 러브 스토리는 완성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전혀 생소하셨던 분들한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오퍼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자의 에이전트 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